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테슬라 상승 랠리 직전입니다. 2차 전지, 이 주식이 제일 쌉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세요. 테슬라 상승 랠리 없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꾸준히 길게 보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 저희가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 모두 총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슬라 상승 랠리 직전입니다. 이 테슬라 상승 랠리 없고 2차 전지 이 주식이 아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쌉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세요.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조절 발언이 계속 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랬으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는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49로 나오면서 11월이 경기 위축이 시작됐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이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그래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조절로 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치가 너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나와져 버리면은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일단은 12월 2일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FOMC 이전 마지막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12일 또는 13일에 있는 우리 FOMC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이 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 12월 0.5% 확률은 약 80%로 상당히 높으니까 큰 걱정이나 흔들림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세간의 중심이죠. 테슬라 상승 랠리 직전입니다. 2차 전지 이 주식이 제일 쌉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세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드디어 정말 몇 년 만에 첫 전기 트럭 세미 테슬라 트럭을 인도를 했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테슬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1일 첫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 세미를 고객 업체에 인도함에 따라 전기차 라인업을 승용차에서 트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날 저녁 네바다주 리노 인근 배터리 공장에서 행사를 열고 시급류 업체 펩시코에 첫 번째 세미 트럭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 트럭은 펩시코의 스낵 부분 자회사 프리토레이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모데스토 공장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현재 테슬라가 양산하는 전기 승용차 라인업 모델 3SXYA는 다섯 번째 차량이 세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 모델 Y 크로스오버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슬라의 신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원래는 사이버 트럭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뒤바뀐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럭의 모델을 공개한 뒤 5년 만에 이뤄진 거고요.
2019년부터 세미 트럭을 생산하겠다라고 했으나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트레일러 트럭이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힘도 많이 들고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충전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운전석이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테슬라가 세미를 인도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부여하는 IRA 시행 이후 상업용 전기차가 최대 5,200만 원 부분의 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가 트럭 시장에 좀 편하게 또는 좀 지원을 받으면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기가스 문제라든가 연료비가 너무나 비쌌다. 그래서 아마 전기 트럭이 활성화되면은 대부분 다 전기 트럭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가 드디어 세미 트럭을 인도하기 시작했고 더 큰 의미는 테슬라가 새로운 이 차량 전기차 품종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테슬라 그럼 세미 트럭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좀 기대감, 특히 IRA에 수혜를 입으니까 뭐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5년 만에 이 트럭 세미를 이번에 인도를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던 모델 3, X, Y에 이어서 이 세미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지금 차량이 품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S가 빠졌네요. S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미에 이어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차량이 기대가 되는데 사이버 트럭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먼저 나올 것 같은 게 이겁니다. 테슬라 페이스리프트로 변화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테슬라의 얼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얼굴을 우리가 갈아엎자가 된 거죠. 보시면 테슬라 모델 3가 외관 변화에 나섭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형 세단 차량 모델 3의 성능과 외관을 부분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그걸 페이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생산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출시된 지 5년 된 모델 3에 변화를 주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좀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이 뭐 엄청나게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너무 식상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델 3의 중국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9% 감소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명 하이랜드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실내 부품 수를 줄이고 디자인을 단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외관과 구동계 성능도 일부 변경되지 않을까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된 모델 3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내년 3분기부터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프리먼트 공장의 생산 시기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규모 등은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고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방향은 아마 지난해 공개된 프리미엄 차종인 모델 S의 변경을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항공기 스타일의 핸들을 채용을 하고 각종 버튼과 전통적인 모양의 환기구를 없애는 등 내부 인테리어를 단순화하고 디스플레이를 좀 더 키워서 장착을 했습니다. 항공기 스타일의 핸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옆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형의 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페이스리프트로 새로운 이제는 이 모델 3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새로운 차량도 출시가 되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있고 그다음 페이스 리프트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뭐 테슬라는 지금부터 뭐 주가 상승이나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악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또는 차량 완성차 업체에서 제일 큰 악재는 아시겠지만 리콜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와. 테슬라
이 43만 5천 대 리콜이고요. 올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미 등 오작동 문제로 중국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인 43만 5천 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고요. 테슬라 상하이 차량의 리콜 대상은 2020년 12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생산된 모델 3 14만 2277대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지난달 11일까지 생산된 모델 Y 29만 2855대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차량 표시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주차 상태에서 운행 모드로 전환될 때 차량 후미 등이 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놔두고 있고요. 네, 사실상 지금 보면은 소프트웨어 문제죠. 이거 업데이트하면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을 통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 기술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정비해 주는 거고 부품 교체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리콜이 43만 5천 대가 중국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테슬라 자체한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테슬라가 이번에 여섯 번째로 또 43만 5천 대 리콜이 들어갔구나. 부품 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리콜이라는 거는 완성차 업체한테는 악재입니다. 알겠어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철옹성이었던 테슬라가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테슬라입니다. 미국 점유율 14%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이 시장을 지배해온 테슬라의 위상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년 안에 20%를 밑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좀 이거는 너무 극한, 너무 좀 심하게 무너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믿음이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니까요. 경쟁 심화와 수요 위축, 트위터 투자 악재 등이 물리면서 테슬라 투자에 대한 신중론, 조심해야 된다라는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2020년에 79%, 71%, 현재가 65%인데 갑자기 3년 뒤에 2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은 지난 1월에서 9월 등록된 미국 전기차 52만 5천 대 중 65%인 34만 대가 테슬라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과반수 이상은 테슬라를 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2020년 79%, 2021년 71%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60%대로 깨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65%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아성을, 이 테슬라의 철옹성을 넘볼 수 있을 만한 업체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 뭐 7% 해봤자 5% 4% 이렇게 나눠먹기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줄었다 하더라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3년 뒤에는 누군가가 10%든 15%든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은 총 46종에서 2025년 159종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테슬라의 경쟁사들은 차량 가격이 약 6,600만 원 미만인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포드고요.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는 최저가가 48,200달러지만 옵션을 포함하면 5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중저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중저가를 한다면 5만 달러 미만이지만 지금 테슬라의 중저가라고 해봤자 이 기존 이 중저가 차량들보다도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배터리용 리튬 시장에서 테슬라가 누리던 독점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나왔던 트위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날 이 1.14% 하락한 180.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00달러에 육박하던 연초보다 55%가 낮은 수준이고요. 11월 들어서만 주가가 21%가 빠졌습니다. 같은 달 S&P 지수가 2% 반등하는 동안 사실상 이 테슬라는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분의 75%는 시장 환경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차의 소비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관 투자자 등 43명을 설문한 결과 대부분이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에게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58조 원의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여기저기 좀 소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테슬라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이 점유율이 79%에서 점점점 떨어져서 60%대까지 떨어지고 2025년에는 20%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잘못하면은 지지율이 좀 많이,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지금 79%에서 65%까지 하락했네요.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당연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테슬라 뭐 계속 하락한다는 건가요? 계속 빠진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저는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이보다 많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돈 많이 썼죠. 어디서? 예, 트위터에 돈 많이 썼습니다. 이미 쓴 거예요. 두 번째 리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 리콜이에요.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악재 또 떴죠. 세 번째, 점유율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 확인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보다 더 악재가 나올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보다 더 악재는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이 오히려 최악이고 최악이라는 거는 저점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모건 스탠리가 두 달 새 시총 670조 증발한 테슬라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주가가 올해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시티은행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41.33달러에서 176달러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최근 두 달 사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69조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난 4월 트위터 인수 이후 계속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꼽았고요. 테슬라 주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트위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산만한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고 테슬라 투자자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종의 트위터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IRA 수혜를 받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당장 이 악재가 떠가지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이거는 테슬라 최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누가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최악이고 저점이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이제는 좀 사야 할 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시티은행도 팔자라고 하다가 지금 팔지 마봐 기다려봐 로 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도 상향을 했고요. 그렇구나 너무나 최악이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겠더라 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뭐냐 테슬라가 국내 진출까지도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실상 이 기가 팩토리를 짓는 곳 중에 대한민국도 있다라는 발언이 되면서 거기에다 또 유치 총력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팩토리를 왜 짓겠습니까? 그만큼 수요를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라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는 우리가 품는다. 지자체 유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한국에 짓는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테슬라의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상 면담에서 한국은 아시아권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다. 아시아에 투자한다면 나는 한국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아시아 2공장 유력 후보지로 한국이 부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1공장이 중국이고 2공장이 한국인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을 해 테슬라의 국내 투자 유치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것은 경북 포항시,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이 세 곳에서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경북 포항시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머스크와 이번 영상 면담 직후부터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을 했고요. 테슬라 유치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산업부를 찾아 투자 강점 등 유치 의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유치한단 말을 아직 안 했습니다. 포스코의 철판 공급망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등 2차 전지 생태계 구축으로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포스텍의 연구 기반 시설과 영일만, 배우산당 등 물류 기반 시설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유치가 되면 포항제철소 1기 준공 이후 지역 경제 발전의 최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고양경제 자유구역과 연계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강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최종 지정이 될 경우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적절한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해볼 만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한 기가팩토리를 대한민국에 지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테슬라는 뭐다? 지금이 저점이고 이제부터 오히려 성장이나 오히려 바닥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럼 지금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로서 뭐 2차 전지 또는 배터리 관련주를 찍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다? 테슬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관련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테슬라 북미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를 배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물론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북미 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북미 지역에서 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완전 자율주행 베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올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또 말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정식 FSD 업데이트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이 기술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걸 규제 당국에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다 이 기계가 낫고 자율주행이 낫다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테슬라는 1만 5천 달러, 약 2천만 원의 FSD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차선에 맞춰 운전대를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좀 불안전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배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테슬라도 전기차 2차 전지지만 그 이유는 그냥 자율주행을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누구와 대한민국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자율주행 칩 밀월 OS 최적화 작업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완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반도체 협력을 이어갑니다. 주요 고객인 테슬라를 잡아 대만 TSMC와 미세공정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고요. 삼성전자는 리눅스 커널 5.18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용 칩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 하드웨어, 시스템에 연결된 입출력 등을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파나소닉 모두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OS를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또 최적화 작업을 지원을 해서 테슬라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TSMC와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우위를 잡겠다라는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기관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회에서 2027년까지 고객사 수를 지금의 5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테슬라도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손을 잡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손을 잡네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이 테슬라가 국내 이슈가 있다면은 자율주행 이 연관된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100% 종목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에 맞춘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이 센서보다는 보통 이제 카메라 위주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카메라 관련주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LG 이노텍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기입니다. 세 번째가 캠시스 해서 세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락과 똑같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승진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나 반등이 테슬라 없고 오를만 하다. 그리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같이 움직이는 편인데, 지금 자리적으로도 지금 저가 구간이고 긍정적인 부분이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결국에는 최저가 부근이고 최악의 악재가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2차전지 전기차도 좋겠지만 자율주행 쪽 이슈 관련주 관심 가져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설치를 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할 때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UAM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저 실전 매매법 강의 자료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2월 2일, 1일, 30일, 29일, 28일 추천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건강기술 관련주가 올라갔다. 헬스케어죠.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구나. 다 무료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